다시는 못하고. 이 정도가 3점인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3점짜리라고 해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구조적인 접근을 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33번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봐봐. 푸른 사람도 한번 다시 봐봐. 자기가 풀었을 때 그 구조론적으로 맞아떨어지게 풀었는지, 틀렸으면 다시 한번 볼게. 자, 두 군데만 딱 보고 분석할게. inevitably가 뭐야?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다. 무슨 영화 제목?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영어로 inevitably야. 다양한 이 트레이드오프가 뭐니? 거래할 때 서로 절충이야. 절충. 타협이랑 비슷하겠지. 디자인 크리테리아, 척도, 기준. 자, 디자인은 폭넓게 보면 뒤에 쭉 읽어보면 너네가 미리 풀었겠지만 뭐 어떤 설계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디자인은 설계라는 뜻도 있어. 설계 기준 사이에 다양한 불가피한 절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랬지? 그 어떤 단 하나의 디자인도 최고일 수가 없어. 모든 다른 것들을 위한. 끝났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어떤 뒤에 냉장고 바로 이어지니까 냉장고를 설계하려고 해. 그럼 뭐 편의성, 절전성, 뭐 공간 차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거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세상에 그걸 모두 충족하는 냉장고를 어떻게 만들어? 이게 문제점 제기야. 우리가 뭔가 나중에 그렇잖아. 이 노트북 설계할 때도 항상 딜레마가 뭔 줄 아니? 노트북은 어떨수록 비싸? 가볍고 작을수록 원래 비싸. 근데 너무 작다 보면 또 가시성이 떨어지지. 그리고 너무 얇게 만들다 보면 부품의 어떤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절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노트북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단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얘기 하는 거고. 자, 냉장고 나왔으니까 대충 읽어도 냉장고는 어떤 것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정도 살핀 다음에 우리가 맨 뒤에 빈칸인데 이거는 31번보다 어려운 게 바로 주제가 아니라 그것들은 이렇다고 나왔으니까 그것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줄까지 봐야 되는데 those who set 이제 첫 줄 읽었으면 파악하지. priority가 뭐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그 다양한 옵션 중에서 내 설계에서는 뭘 먼저 두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attracted, attached, 부착되는 우선순위야. 본인들의 디자인 척도에 부착한다, 부합되는. 자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이 정하는 사람들이 뭘? Directing the application, 적용. 현존하는 기술의 지식의 적용을 방향성 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나와도 훌륭한 기술이 나와도 그 설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 도태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슨 그 발명되어 있잖아요. 안경에 이렇게 와이퍼 달린 안경을 개발한 놈이 있었어. 기술 맞거든? 물이 묻으면 와이퍼가 이렇게 쓱싹 장르 이 안경을 개발했어. 근데 안경 그 공장 설립한 놈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해버리면 그 기술은 어떻게 돼? 도태되는 거야. 그 기술력이 들어간 거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자동차 관련 기술 중에 그런 것들이 있겠었겠어? 있어. 굉장히 훌륭한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순위 책정할 때 그것에서 벗어나면 대당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뭘 하는 사람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디자인 척도에 부합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 현존하는 기술 지식에 적용을 시키지 말지를 가늠할 때, 방향을 잡을 때. 이 사람들 눈 밖에 나면 새로운 기술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알아도 이제 전기 자동차가 언제부터 가능했을 것 같아, 기술이? 1980년대부터 가능했어. 지금의 전기 자동차 기술, 배터리 넣고 하는 거. 왜 안 했을까? 우선순위를 왜 안 뒀을까? 다른 점을 고려하는 거야.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었을 때 지금의 주유소 업계, 기반 시설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 기술을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되면 안 돼.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했지만 적용 못한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잖아, 니네 서울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1980년대에 만들었다며. 근데 그 기술이 그때 나왔는데 왜 적용이 안 됐어? 우선순위가 밀린 거야. 적용이 있어서. 그럼 그걸 누가 정했겠어? 문과 새끼들이야. 이거가 졸라 기준을 정하면 하면 뭐하냐? 우선순위 기준을 문과 애들이 다 정하는 거야. 국가 정책이나 시책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 배운 내용. 그래서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정책이 권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정책을 뭐 하는 놈들이? 만드는 놈들이, 소수의 만든 놈들이 교복 얘기하고 기억나잖아.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 그들은 그럼 어떤 놈들이겠어? 그들 자체가 기술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 그냥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지금 쓸 수 있는 기술을 정하겠지. 그 내용 찾아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이 뭐냐를 결정하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기술의 발전 여부와 상관없어. 그럼 정답 찾아보면 거기 4번 보세요. 결국 그 놈들이 정하는 놈들이 바로 기술을 형성하는 놈들 아니야? 어려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이 뭐야? 우리가 지금 그냥 개발만 한 걸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술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 그 기술을 형성하는 놈들이 얘네더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졸라 많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무리 개발해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술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그걸 쓰느냐 마느냐는 결국 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기준을 만든. 됐나? 중국이 넷플릭스 봐 못 봐? 못 봐요. 꼭 걔네들이 정한 거 아니야. 넷플릭스라는 집에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즐기게 그냥 사회가 막아버렸으니까 그 기술이 신기술이 아닌 거잖아, 걔들한테는. 근데 그 새끼들 뭐 포커리 셰프 다 보고 뭐 댓글 달고 우회 뭐 이런 거지. 자, 34번도 봐봐. 구조 봐봐. 이거 원제 좋아하는 내용이었잖아. 이럴 때 배경 지식 있으면 너무 좋지. 소피스트 윤사 때 배우지. 근데 소피스트 어떻게 가르쳐주지? 윤사 선생님이 소피스트가 나쁜 놈이래. 나쁜 놈이래 아니래. 우리나라 애들이 소피스트 그럼 나쁜 놈으로 든다니까. 아, 이게 나쁜 놈들. 아니야. 소피스트는 있잖아. 위대한 철학자가 주장을 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놈들이야. 그럼 반론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주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겠지. 빈틈을 메우면서. 그럼 그 이론이 어떻게 돼? 약화돼? 더 강화돼?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강화될 거 아니야. 소피스트 철학 발전에 되게 중요해. 이게 일종의 비판가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철학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너네 윤사 시간에 소피스트 배우지 않나? 윤사 아니야? 너? 저요. 아닌데요. 소피스트 언제 나와? 영어 지문이요. 아, 사회 과목에서 소피스트 배운 적 한 번도 없어? 윤사에 나올 거예요. 윤사에 나오는데. 너 윤사라며? 제가요? 아니야? 중학생시 다 했는데요. 아, 그래? 윤사 누구야? 진서? 윤사 못해요. 아, 듣긴 하는데 못한다. 자, 그래서 요거 봐도 지금 소피스트 얘기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야. 플라톤은 살았다.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표시도 안 할 거야. 쭉 가. There was a special need.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교육. 뭘 통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고대 이 플라톤이 살던 시대에는 교육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교육에 대한 뭐가 있었으니까? need. need는 수요야, demand야. 그런 시대에 살았어. 사람들이 다 배우려고 했겠지. 자, government 정부는 요구했다. 좀 더 많은 행정 담당자들이 fill 채울 것을 요구했어. void가 뭐야? 공허한, 뭔가 비어 있는 aristocratic parents. 아리스토텔레스가 aristocratic이야. 자, 아리스토들이 아니고 aristocratic이가 이게 귀족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애리스토틀이야. 여기 나오진 않지만 틀 이러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고 aristocratic은 귀족 부모들을 hired freelance philosophers. 자, free가 자유고 랜스가 뭔지 알아? 랜스 남학생들 아는데 랜스 창이야. 이 프리랜스가 뭔지 알아? 고대 병사들이 방패로 이렇게 진을 짠 거 본 적 있어? 적군에 쳐들어갈 때? 창을 들었지 그 300에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방패 딱 들고 창은 여기 들고 전진할 때 이렇게 전진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찌르는 장소가 있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근데 이걸 위에까지 덮거든. 보통 이렇게 위에 또 중간에 놓으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찌르거든. 전후 좌우는 되는데 그 생각지도 못한 틈새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빈 공간에 한 새끼는 창 작은 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한 놈 있어. 얘는 그럼 자기 방향이나 역할이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어디 소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전투에 필요해. 하지만 그 역할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애들을 프리랜서라고 한 거야. 여기서 나온 거. 랜스가 참 맞아. 그래서. 그러면 정부는 요구했다. 좀 더 많은 행정 담당자들에게 채우라. 뭘 채우라? 귀족적인 부모들 그 공백을 채우라고 했고 누구한테는? 귀족 부모들한테는 고용된 고용하라고 요구했어. 필로조퍼들을 to educate 고용된 그 프리랜스 귀족 부모들 고용된 뭘로? 프리랜스 철학자로 고용된 애들은 교육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들의 아들을 이 소명을 위해서. 보케이션들의 직업이라고도 나오고 소명이라고도 나와. 소명이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한 자신의 의무로서. 그러니까 이때 이 플라톤 시대에 뭐에 대한 요구가 강력했다는 얘기야.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력했다고. 자, 근데 비록 모든 멤버들 어떤 특정한 철학적인 그 학파라 그래. 스쿨 오브 토트가 학파야. 이 모든 철학적인 학파의 구성원들은 아니었지만 이 교사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소속돼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 교사들은 집단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뭘로? 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했어. 소피스트의 정체가 이상한 남부군들이 아니야. 교육이 필요했고 그 교육을 위해서 귀족 부모에게 고용된 철학자들이나 각기 개인적인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지 얘네가 소피스트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 반대로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프리랜스가 아니고 어떤 학파에 모여 있는 사람이야.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면 이제 완전한 소수 야당인 거지. 소피스트가. 그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그 정치로 따지면 진보당? 의석은 별로 없는데 대통령 되지도 않을 건데 막 대통령 견제하러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대통령 선거하면 빨간색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잖아. 노란색 항상 대통령이 선출이 안 되잖아. 근데 오면은 막 그 영향력을 막 미치잖아. 그렇다면 얘들은 누구야? 박근혜 나왔을 때 그 이정인가 하는 여자가 그 후보 연설에 그럼 왜 나오신 겁니까? 이랬더니 뭐라 그래? 저는 박근혜 씨 떨어뜨리러 나왔는데요. 뭐 이런 애들이야. 근데 또 이러고 그랬더라고. 저 노란당 진보당하고 그때 그때 국힘이었나? 이름이 아니었잖아. 하여튼 무슨 당이고 이렇게 셋이 나와서 그 있잖아. 대통령 후보 연설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정희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공격하는데 아니 물론 제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럼 왜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게 일종의 소피스트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고. 응? 근데 이놈들은 그러면 내가 추가 설명해. 이놈들은 그러면 의견 제시하는 게 자유롭겠어? 자유롭지 못하겠어? 자유롭지. 근데 니네 그거 알지? 내가 생각이 달라도 내가 어떤 학파에 들어있으면 내 주장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이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데 당에 큰 정당에 속해 있으면 나는 우리 당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해 못해.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중요한 거야. 학파가 나눠져 있고 각자 자신들한테 맞는 주장만 하게끔 되는 시대에 소피스트들이 아니 너 이게 틀렸잖아 뭐 할 수가 있어? 견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그래서 소피스트는 이런 애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one who makes people wise. 야, 소피스트의 원래 뜻이 이거야. 사람들을 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오. 그 소피스티케이티드가 그래서 뭐였어? 정교한. 응?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정교하게 만드는 거야. 더 똑똑해진다는 게 정교해지는 거잖아. 됐어? 그들은 여행했다. 널리 이동했다. 그리스 세계 전체를. 그리고 컨트랙트 계약을 했다. 그들의 서비스가 뭐겠어? 교육 서비스겠지? 계약을 맺었다. From one city state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그럼 소피스트의 영향이 점점 퍼졌겠지. 개인에 의해서. 많은 소피스트들은 주장했다. 능력을 to teach any subject. 본인들 어떤 과목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주장했고 하지만 주장을 했지만 중간에 중요한 단어 있어서 보는 거야. 그들의 전문화는 was rhetorical skill이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rhetoric 들어봤었나요? rhetoric? 아 그건 약간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이런 말 들어봤어. 국어. 이게 뭐야? 이게 인베스티게이션이? 국어에서 수사학 나오는데 시연이 예쁘다. 이거나 시연이는 어떤 여성과 견주어 보아도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이다. 뭐야? 예쁘다는 표현을 굉장히 미화해서 이렇게 돌려서 썼지. 네. 이런 걸 수사학이라고 해. 같은 말도 뭔가 다르게. 오케이? 그럼 정치인들은 뭘 잘해야 돼? 수사학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사학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뭔 소리야? 이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 수사학을 잘하면 기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박서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좀 더 간단하게 허시연이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적다. 허시연이 범인일 확률이 그렇게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게 다 적다는 얘기거든.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 크다는 거야? 그것도 애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 이러면 심플하거든. 근데 범인일 확률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 뭐야? 후자는 확률이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범인처럼 들리는 거야. 봐봐, 들어봐. 허시연이 범인일 확률이 제로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이러면 어때? 아니 그 1%, 제로보다 큰 게 1% 정도만 해도 굉장히 얘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기자들이 옛날에 그 짓을 했어. 언론 조작이 될 때. 그래서 그 뭐야, 니네 못 봤겠지만 뭐 있어? 그 기자 얘기 나온 거 뭐 있냐? 기자 얘기. 니네는 보면 안 되는 건데. 내부자들?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기자가 막 펜 하나로 막 휘젓는 그런 여론 형성 이런 게 있는 거야.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수사학 기억해도 rhetoric이라고 하도 수사학적인 기술이 전문의. 그게 소피스트는 뭘 잘하는 거야? 이걸 잘 터는 거야. 특히 the kind of arguing 주장하거나 설득력인 멘트의 기술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대중적 연설에서 그럼 사람들 쉽게 뭐 시킬 수 있어? 현혹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들의 전문 분야는. 소피스트들은 had a skeptical.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skeptical이 뭐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 수능 필수잖아요. 회의적이냐? 이 회의적이라는 게 뭔가 네거티브야, 포지티브야? 아주 회의적인 태도, attitude. 뭐라고 말해 정리? attitude 태도, altitude 고도, aptitude 적성. 까먹으면 안 돼. 그 셋 다 잘 나와.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추구에 진실의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by and large 대체로 주장했다. 주장될 수 있어 maintain. 뭐라고 주장했느냐? 많은 탐구의 영역에서 진실은 오로지 설득의 주장의 문제다. 이들이 좀 욕먹는 게 그거야. 그래서 소피스트가 좀 안 좋게 인식이 된 것은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설득만 잘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뭐냐면 아닌 것도 말만 잘하면 진짜가 될 수 있다. 이 신념을 가진 애들이야. 오케이? 진정한 위치, 토론에서 그들의 진정한 위치는 바로 위닝 포지션. 얘네들은 뭐 하기 위해서야 무조건. 수사학을 쓰고 기존의 이론을 다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시시켜서 무슨 지위에 오르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해봐. 이기려고 했단 말이야.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기면. 근데 대학 가면 많이 만나게 돼. 학술 토론 같은 거 서로 할 때 정말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한 것 같아. 맞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소피스트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선배가 이제 여학생들 조심해. 선배가 와가지고 그래 시원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하면서 처음에 선생님 선배님 저 그거 싫어요 이랬는데 내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좋아.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설득이 됐는데 그래서 그치? 내일부터 잘하는 거야. 네 선생님 하고 집에 돌아가서 찬물을 딱 끼얹었더니 뭐요? 내가 왜 맞다고 한 거지? 이럴 때가 있어. 그럼 그 선배가 소피스트야. 그런 거야. 나도 대학교 때 한번 그런 선배를 만났어. 난 아니다 싶은데 그 선배랑 1시간 얘기하면 그런 거 같아. 그러고 와. 집에 가서 샤워기를 딱 들면 근데 내가 그 선배가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슨 약속을 해놓고 온 거야. 집에 오면 내가 왜 이렇지? 선배는 그러겠지. 하하 소피스트로 승리했다. 말을 있겠지. 진실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욕을 먹었어 얘네들. 근데 이거는 이 지문 말고 다른 데서 나오지만 걔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뭐가 없었어? 학파가 없었지. 자기 패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학원 강사들 중에서도 소피스트 많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소피스트. 그게 이제 조정식, 이명학 이런 애들이야. 티처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그 얘기가 논리적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듣는다고.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조정식 같은 애들이 막 떠들면 그 얘기 맞는 것처럼 들었는데 돌아서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 수사학적으로 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새 학부모들 상담하면 미치겠어. 학생분들 상담 와가지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요새 고1들 부모님들이 와서 면담하는데 선생님 제가 티처스를 봤거든요. 거기서 학습법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학원은 어떤가요? 미치겠어 내가. 그 말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방송 탔으니까 믿고 오는 쌤들이 있어. 그래서 애들 뭐 지하철 타면서 문제를 풀게 한다나 뭐. 자, 그게 인마 들을 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니네가 무슨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정거장이 몇 분이니까 그 몇 분 동안의 문제를 그렇게 나오잖아. 그걸 들으면서 막 그런 거 같아. 현실적인 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게 소피스트라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겠지. 난 지하철을 못 타는 의정부니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패배주의 젖는 거야. 야 그럼 서울 애들은 지하철을 타고 학교 다니니까 지하철 한 정거장마다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서 잘 풀겠구나. 나는 패배주의 지하철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답 찾아야 돼. 이 목표에 대해서 그들은 제공한다. 주장 전략이야.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 엔티로직이야. 엔티로직 알잖아. 이 로직 누군가가 굵직하게 주장하는 논법을 맞는데요. 그러면 나는 추종자가 돼. 본인이 이겨야 되잖아. 그럼 어쨌든 뭐 해야 돼? 안티해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것은 포함한다. 학습하는 거, 주장, 케이스, 양쪽의 주장을 다 강력하게, 가능한 한 강력하게 양쪽의 주장을 다 주장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양쪽을 다 주장한다는 게 뭐야? 이쪽이든 둘 다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만나는 거야. 내가 이쪽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다 주장하는 논법을 만들어 놨어. 딱 만났더니 이 새끼가 플러스야. 그러면 절대적인 게 없이 무조건 준비한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딱 만났는데 이 새끼가 마이너스야. 그럼 뭐라 그래? 무조건 플러스 쓰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야. 나 오늘 새끼들 어떻게 하나 들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인데요. 그럼 뭐라? 마이너스가 맞죠? 막 이러면 오는 거야.
들어봤더니 마이너스요. 플러스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 거야. 자, 본인들의 지휘학고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알면 안 되지. 둘 다 정확한 전략을 배우는 법이 필요해. 가능한 한. 결국 이 기술을 써서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었어? 이 소피스트의 기법을 사용하면 본인의 주장이 어떤데도 약한데도 더 어떻게 진실과 상관없이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야. 이 기법을 써서 약한 주장이 더 강한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게 절대적 진실은 아니야. 그냥 주장이 강해지는 것 뿐이지. 왜? 거기에 맞는 근거를 다 마련해놨으니까. 됐어?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안 좋은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사실은 그 안 좋은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걸 통해서 그 굵직한 이론의 빈틈들을 다 공략했겠지만.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좀 뒤에 빠르게 볼 테니까 그 어떻게 할까? 이제 한 주가 남았으니까 2주 남았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공부할 게 한 주가 남았으니까 요거 5회까지는 다 풀었지. 요거 남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미니 테스트 3회가 좀 남았어. 그것만 마무리 할 건데 다 꼼꼼히 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반별로 다음 주에 미안한데 이거랑 수특이랑 다 가져오시고 거기서 선생님이 막판 전에 꼭 설명을 해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좀 체크해야 봐. 그래서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넘어갈 거고 좀 이제 한 다음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해볼 테니까. 알았지? 고생들 했어.